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 빡 하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품명을 등록을 하실 때 뭐 불필요한 중복 키워드를 좀 걸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타 경쟁사에서 놓치고 있는 알짜 키워드를 보시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그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 최적화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 구독자분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앙기무치 님이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목에 꼼장어, 곰장어, 먹장어 이렇게 한다면 장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서 어뷰징이나 페널티에 걸리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어쨌든 이 질문의 답변 속에 아주 중요한 네이버 상품명 로직이 숨어 있고, 또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원래 제가 추후에 유료 강의 컨텐츠로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뭐 최근에 막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주시는 분들도 생겼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냥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강의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현재 상품명을 이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등록할 상품명을 정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상품명 키워드 이제 중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품명을 네이버에서 읽어가는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상품명 로직을 활용한 사례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에 질문을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들도 해당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면 빨간불이 중복이라고 빨간불이 뜰까요? 안 뜰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빨간불이 뜨지 않습니다. 즉 어뷰징이나 페널티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건데요. 아니 동일 키워드 3개 이상 중복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키워드마다 이제 3개까지 허용되는 키워드가 있고 이제 2개까지만 중복이 허용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기준을 제가 몇 차례나 문의를 해봤지만은 또 이게 네이버 노출 로직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런지 상담사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또 추후에 답변도 받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만 해가지고 제가 여러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일단 주요 단어로 된 검색어는 일단 3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뭐 보시면은 석류죠. 석류 단어도 3개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갱년기 단어도 3개가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피스 단어도 3개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피스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총 4개가 되는 순간에 이렇게 동일한 단어 반복 사유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단어가 아닌 어떤 뭐 센스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상품명은 2개까지만 가능했고요. 하나를 더 추가해서 3개가 된 순간 이제 센스 있는 이라는 단어가 중복이라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준에 이제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봤는데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일단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2개까지나 아니면 3개까지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상품명을 이제 인식을 해가는 로직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명을 읽어가는 로직이 바로 이제 단어 플러스 단어의 조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 B, C, D라는 각각의 단어가 있을 경우에 뭐 A 플러스 B라든지 A 플러스 C라든지 아니면 뭐 A 플러스 D 아니면 B 플러스 C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다양하게 이제 조합돼서 노출이 되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진짜 예를 들어 보면은 강원도 수미 감자 10kg 이렇게 상품명이 있다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주요 키워드는 감자라는 키워드겠죠. 뭐 여기에서는 뭐 강원도 플러스 감자 이렇게 노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미 감자 이렇게 또는 감자 10kg 또는 강원도 감자 10kg 아니면 강원도 수미 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뭐 강원도, 수미, 감자라는 이런 키워드들은 지난번에 제가 뭐 태그에도 태그 사전이라는 게 존재했듯이 네이버 키워드 단어 사전에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 사전에 등록된 키워드로 이제 중복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강원도 감자, 조림 감자, 자색 감자, 수미 감자로 상품명을 넣게 되면 이렇게 감자라는 단어가 4개 이상 들어가 있으므로 중복에 일단 해당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수미 감자를 알감자로 바꿀 겁니다. 그럼 강원도 감자, 조림 감자, 자색 감자, 알감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과연 이제 감자 4개라는 중복으로 빨간불이 뜰까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정답은 네, 당연히 빨간불이 뜹니다. 감자 4개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키워드가. 아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드리는 질문의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거는 안 뜨니까 동비가 이런 질문을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너무 머리를 굴리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알감자를 제가 햇감자로 바꿔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빨간불이 뜰까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답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부산 오시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계단 없는 술집에서요. 자, 한번 생각들 해보셨으면 정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감자 키워드가 4개나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오류일까라는 생각에 여기서 이제 분감자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결과는 와, 세상에 이것도 빨간불이 안 뜹니다. 5개인데 안 떠요. 지금 약간 이건 뭐야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 빡 하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품명을 등록을 하실 때 뭐 불필요한 중복 키워드를 좀 거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타 경쟁사에서 놓치고 있는 알짜 키워드를 보시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일단 위에서 제가 네이버에서 상품명을 읽어가는 요소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에서는 공개를 하진 않지만 이 단어 사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이 강원도 감자, 조림 감자, 자색 감자, 수미 감자 이 키워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강원도라는 단어 플러스 감자라는 단어, 그 다음에 조림이라는 단어 플러스 감자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자색이라는 단어 플러스 감자라는 단어, 그리고 숨이라는 단어 플러스 감자라는 단어,
혹은 아까 전에 알감자로도 바꿨는데 알감자도 마찬가지 알이라는 단어랑 감자라는 단어와 단어가 조합이 돼서 이제 노출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감자라는 단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중복이 된 건데, 위에서 이제 중복이 안 된 햇감자랑 분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햇감자라는 단어 자체, 그 다음에 분감자라는 단어 자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개념인 겁니다. 즉 네이버에 햇감자라는 풀 키워드, 그 다음에 분감자라는 풀 키워드가 네이버 단어 사전에 이제 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는 햇이라는 단어 플러스 감자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분이라는 단어 플러스 감자라는 단어, 이렇게 감자 서로 이제 햇이랑 분이랑 감자가 단어 대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햇감자, 분감자는 이 독립적인 단어로 네이버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네이버가 인식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구독자분의 질문 중에 꼼장어 사례도 마찬가지로 뭐 꼼장어, 곰장어, 먹장어, 이 각각 해당 키워드는 이 자체가 단어 사전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에 문제가 없는 경우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장어라는 단어가 이제 3개까지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들 꼼장어 자체, 그 다음에 곰장어 자체, 먹장어 자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다른 단어 플러스 장어라는 키워드를 넣어도 이게 중복으로 인식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뭐 힘센 장어, 튼튼한 장어, 뭐 미쳐버린 장어, 지린 장어, 이런 수식어 구성의 이제 키워드는 아시겠지만 이제 튼튼한 플러스 장어, 뭐 힘센 플러스 장어, 이런 식으로 장어가 동일 단어로 이제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단어 사전에 없을 만한 키워드로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수식어들이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꼼장어, 곰장어, 먹장어 키워드로 전부 검색을 해보면 1위를 하고 있는 업체 역시 해당 키워드가 다 전부 들어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단어 사전과 단어 조합에 뭐 이런 알고리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 단어 앞에 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접두사이기 때문에 이건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풀 키워드로 자체로 이제 인식을 하겠군,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머리 아프게 이런 거 다 어떻게 생각하고 막 따져가면서 하나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명을 넣어놓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상품명을 이제 등록을 할 때 어떤 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느냐, 이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단어 플러스 단어 조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이 단어를 하나만 들어가도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키워드는 반드시 해당 풀 키워드를 넣어야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뭐 강원도 감자, 자색 감자, 감자 10kg 이런 키워드로 노출을 원할 경우에는 강원도, 자색, 감자 10kg 이렇게 간소화 시켜가지고 등록을 해도 이 강원도 감자, 자색 감자, 감자 10kg로 전부 다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햇감자나 분감자처럼 해당 키워드 자체가 이제 통으로 인식이 될 경우에는, 즉 네이버 단어 사전에 통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뭐 강원도, 자색, 감자 10kg, 햇, 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햇감자랑 분감자는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변수가 상당히 많기는 해요. 일단 기본적인 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도 자색 감자 10kg, 햇감자, 그 다음에 분감자,
이런 식으로 해당 키워드를 이제 통으로 넣어줘야 이제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이 분감자 검색을 해보면 1위부터 노출되는 업체들 상품명에 이렇게 각 상품명마다 분감자라는 풀 키워드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타 경쟁사들이 놓치고 있는 키워드에서 재미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늘 그렇지만 네이버 로직에 100%는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고 또 띄어쓰기에 대한 변수가 있기는 해요. 이 상품명의 이제 띄어쓰기 부분은 제가 또 다시 별도 강의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이 기준만 잡고 가시면은 상품명을 보다 간결하면서도 이제 더 많은 노출을 이제 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상품명 로직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통삼겹살로 검색한 결과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삼겹살과 삼겹은 각각의 단어가 네이버 사전에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즉 이제 삼겹살에 뭐 삼겹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도 삼겹이라는 키워드로 노출이 안 됩니다. 삼겹살이라는 별도 키워드가 네이버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삼겹살로 검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누적 구매수, 리뷰수가 많은 푸드장이라는 업체가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2위 유푸드 업체에서는 상품명에 이제 삼겹살 말고 이제 통삼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위 푸드장 업체는 통삼겹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삼겹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1위로 노출되던 푸드장 업체는 이제 해당 키워드 통삼겹이라는 키워드로는 이제 노출이 이렇게 안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 통삼겹과 통삼겹살의 조회수는 9,000건 이상으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숙지를 하고 있다면 이 삼겹이라는 키워드 딱 두 글자 추가로 거의 1만 건 조회수 키워드에서 또 1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품 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해당 이 삼겹 키워드는 아마 넣자마자 아마 또 바로 1위로 잡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를 막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석류 원액 같은 경우는 석류라는 단어와 원액이라는 단어로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석류액이라는 키워드는 석류 원액 안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석류액이라는 단어 자체도 네이버 사전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를 등록을 해야 노출이 또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석류액으로 등록되어 상품 노출되는 개수가 742개밖에 안 됩니다. 업체들이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도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바로 해당 키워드로 노출되게 광고를 이제 넣었고요. 그 결과 이제 광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만 %가 넘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바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제 꽤나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현재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주요 품목들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이런 키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 키워드를 판별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단어와 단어의 키워드인지 아니면 풀 키워드 독립적인 키워드인지 이거를 판별을 하는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